있어요. 마이크 요 화면에 들어가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발표하면 되나요? 네. 저희 일조는 저력 저정이라고 해가지고 욕망을 절제해서 정을 쌓는 것에 대해 그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저력 저정이 성욕을 조절해서 정액을 간직하는 건데 내경에 보면은 64살이 되면은 정과 수가 주로 없어지는 시기로 보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욕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고 만약에 성욕을 조절하지 못해서 끊지 못하면은 많이 피곤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살 전에 만약에 성생활이 몹시 지나치면은 기력이 쇠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병이 마구 생겨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욕망을 절제해서 정을 좀 보존하자. 그래서 장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도 해야 되나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토론 주제 정한 게 축양 미방이라고 정액을 매출하지 않고 좀 전기를 쌓아가지고 뭐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게 지금 현대에도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첫 번째 토론 주제로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경에서 64살을 정과 수가 주로 없어지는 시기로 봤는데 현대도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까 이런 걸 두 번째 토론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는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은 심신이 만약에 허하게 되면은 소변을 따라 정액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정이 배출될 수도 있는데 성관계를 줄이는 것만으로 정을 보존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축양 비방이 막 큰 효과가 있진 않겠지만 이걸 쓰면은 그래도 만약에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피곤할 때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해도 아예 효과가 없진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 주제를 보면은 요즘에는 뭐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만 76세에도 등남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전처럼 66살, 64살에 정과수가 주로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보다 건강관리도 잘 받고 더 잘 먹고 하기 때문에 후천지기가 더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64살보단 더 늦은 나이까지 가서 정과수가 주로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축양 비방이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한 결론은 네, 감사합니다. 발표 사람은 자기적으로 돌아오고 들은 사람들 뒤로 가세요. 자, 그쪽에 있던 사람들 이쪽으로 다 들어와요. 저쪽 뒤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 너무 오셨어요. 발표 계속 할 거예요? 아니요. 발표 사람 앉아서 발표해요. 저희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욕심을 부려 정을 모은다 이게 주제고요. 대략적으로 내용은 이 성욕을 조절해서 정액을 간직해야 마이크 어디였어요? 마이크. 그거 대로 좀 해주세요. 이거죠? 네. 나가서 해주나요? 여기서 나와서 같이 오고 의사들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요거 해줘요. 자, 이렇게 되고 옷을 놓고 요 마이크를 여기다 옷을 한번 끼워봐요. 어떻게 끼지? 나무 끼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지. 요걸로 아파요. 여기 한번 눌러봐요. 위에 거. 여기요? 누르면 포인트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움직일 때는 요거 그걸 내려요. 됐죠? 네. 자, 여기서 한번 같이 해줘요. 네, 저희 내용은 성욕을 조절해서 정액을 간직해서 장수한다. 뭐 그게 큰 내용이고
보면 결국 성역을 끊어야 된다는 게 그 주 내용인데 정을 간직하려면 성역을 끊고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만약 나의 60이 되어서 수십일 동안 성생활을 하지 않아도 여튼 정을 아껴야 장수할 수 있다. 근데 이 정을 아끼는 방법이 이 성역을 조절해서 정액을 조절한다. 주 내용이고 일단 저희 첫 토론 내용은 정액을 배출하지 않아도 뭐 정이 상하는 그 요인이 다양한데 과연 이 충격 비방을 쓴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뭐 정액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심신이 허하거나 뭐 다양한 경로로 정액이 어차피 배출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성관계 뭐를 줄인다고 해서 정을 크게 보존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여기 뭐 내용 보면 뭐 거머리를 사용한다든지 뭐 뭐 어떻게 눌러서 뭐 막는다든지 어떤 거예요? 교수님 축양 비방이 어떤 건가요? 앞에서 얘기 안 했어요? 갑자기 추경 비방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내용 정리할 때 써져 있었어. 내용 정리해서 나온 거예요? 네. 인터넷 찾은 게 아니라? 아닐걸요? 인터넷 찾은 거겠죠? 수업책에는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추경비를 뭔가 좀 계속 궁금해서 물어볼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수업시간 한 걸 나도 기억을 다 못하니까 혹시 내가 못 잡은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추경비랑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나도 그래서 물어볼까 말까 그러고 있던 중이에요. 제가 아까 토론하면서 듣기로는 정액 배출을 막는 다양한 뭐 술기적 방법들, 거머리를 넣고 지금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토론할 때 만약에 추경비방에 대한 토론을 한다면 추경비방에 이제 관련된 앞에서 문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앞에서 먼저 밝혀주고 욕심 의원만 딱 이야기해 주면은 많이 안 쓰고 짧게 써서는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앞에서 추경비방이 어떤 걸 하는 거가 설명해서 넘는 것도 갑자기 추경비가 나오니까 이게 뭘까? 나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론한다 할 때도 주제를 딱 잡았을 때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주면서 앞에서 정리할 때 그걸 바뀌면 좀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반지에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추경비와이라고 앞에 나왔지 동영 원문에 나와 있나 안 나왔나 나도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나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경비를 쓰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냐 없냐 있다 없다 둘 중 하나 결론이 나겠어. 그럼 있다는 것은 어느 쪽에 갔을 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다는 여기서 뭐 거머리 이렇게 바꿔야 다르고 이 양기가 더 비방이 축적시킬 수 있겠느냐 한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그냥 무엇일까? 거머리로 가는 축양시키는 도움이 될 것인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거머리를 갖다 먹어본 것도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거머리가 이거는 글쎄 지금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또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걸 모르는 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쪽으로 결론 내려야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야지. 네가 거머리에 대해서 뭘 알아? 생각을 해보죠. 아무도 모르는데 거머리가 어떤 작용할까? 살아있는 거는 뭐 용멸시킨다는 거 알아. 죽어있는 거 말린 거 어떤 작용이야? 본 적도 안 배웠지. 배웠어도 까먹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아니다라고는 좀 그렇지만 지금 현대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 너무한 것 같다.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죠. 자, 다 됐으면 또 발표 다 나오고 또 돌아가면서 또 하시죠. 마이크 하고 받쳐요. 수고했어요. 자, 또 돌아가면서 움직이고요.
발표할 사람은 자리에 앉고, 자, 뒤로 가고 앞으로 오면서 조를 바꿔오세요. 자, 이쪽도 저 나와서 발표 좀 해줄래요? 여기 나와서. 이거 보고 내가 열어줄게요. 거의 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장 이름이 누구죠? 잠깐만요. 그거 어떻게 든 알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갑자기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그냥 밑으로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는 요거 위에 거면 포인트. 눌러봐요. 점이 나오죠. 아, 네. 네네네. 그리고 저 옆에 걸 슬쩍 내리면은 그렇죠? 아 이렇구나.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마이크 여기다 꽂지. 클립 있죠, 클립 있죠. 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저희는 이 몽설이 우울증에도 속한다는 거를 주제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렇게 몽설이 일어나면은 막히는 게 아니라 뭔가 너무 허하거나 뚫려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쏟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울증에 속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울증이다는 아니고 우울증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고제분사방에서 신기가 막히면 정을 쏟는다라고 말했고 소문에서는 이제 신은 작당기관이라서 기교가 나온다. 신은 정을 저장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이 문제가 돼서 이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동의보감 그 원문에서 나온 말인데 그냥 전기를 기르거나 흩뜨리는 것은 모두 신이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기가 세약해지면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거는 저령하는 처방이고요. 요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몽설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뭐 울증일 수도 있고 실증일 수도 있고 허증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떻게 울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소변이 끓었고 아랫배에서 기가 치밀어 오르고 허리에서 열이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늘해진다. 근데 열이 날 때는 손발이 차고 전임이 무기력하고 그 열이 식어서 서늘해질 때는 전임에 기가 생기고 손발이 따뜻해진다. 아침에는 방귀, 저녁에는 트림이 많이 나오고 10에서 20일에 한 번 먹는 거 있고 매근 현날 대하고 낮에는 홍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나와 있고 왜인지는 설명이 없어서 저희끼리 토의를 해봤는데 일단 울은 무겁고 가라앉는 습의 성질을 띠는데 이제 막 기가 울치되면 더 강해져서 습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습울이 적체가 되고 열과 만나면 습열 울체의 양상을 띠고 이에 따라서 허리에 막혀서 거기서 이제 열이 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맥현말 홍대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이나 허리 같은 신과 연결된 관련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트림이랑 방귀는 기가 울체되어서 특히 트림 같은 경우는 기가 울체돼서 기가 상력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고 방귀 같은 경우에는 울체돼서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고 뭐 이제 열이 나고 손발이 차갑다가 뭐 따뜻해지다가 이런 거는 기가 막혀서 울체돼서 잘 운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몽설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저령환이라는 약을 말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 저령환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을 때 방제로는 이제 반야랑 저령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뭐 보시면은 뭐 볶아서 독을 빼고 막 가루를 내서 이런 좀 복잡한 그런 방식으로 방제를 한다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약제 효능은 반하는 잘 통하게 한다. 아까 전에 봤듯이 울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뚫어줘서 잘 통하게 하는 성질이 있고 저령은 수기를 이끌기 때문에 신과 수가 연결되어서 신기가 막혔을 때 이 수기를 이끌어서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령하는 습의 울체, 유정, 소변 빙삭의 경우에 쓰는 방제이고 그래서 몽설
울로 인한 몽설일 때 이 처방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적산도 얘기를 했는데 도적산은 성심정경이라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었고 도적산은 심열로 인한 몽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아마 앞에 보면은 뭐 몽설이 심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도적산이고 우울증으로 인한 몽설은 자료만으로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그냥 도적산 방제이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렴원에 그래서 오히려 저런 수술 전성일 때 인수를 가만히 있으니까 저렴 비교해서 오히려 오줌을 소비를 받게끔 뽑아내는 이동하세요. 네. 발표할 사람은 자기들로 들어가고 나머지 돌아가고 여기 다녀가 누가 맞죠? 이거는 성격을 조절해서 실수의 이후에는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을 감축하고 내보내지 말아야 내부의 의지에 속한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이런 그래서 성격을 조절해서 지금 경영을 감축해서 내보내진다 하는 게 전체는 이제 마지막에 충격 비방이라고 의견을 위축시키는 방법이라고 그것이 동의를 배출하지 않아 싸움을 위해서 적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시위에 나와 있을 때 신호하거나 신호할 때 동의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비방을 쓰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거를 가져가요. 그리고 요거는 된다니까. 이거는 중요한 비방을 했으면 어느 순간에 더 퍼져나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되게 상하지만 그래도 그 이상으로 동의상으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엄청나게 있을 수 있는 일단 그리고 또 인정을 하는 이게 덩어리를 열어서 빻아서 왼쪽으로 빠르게 보내면 유축이 됐다 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유축과 수동치기는 이게 굳이 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병에서 너무 많이 감겨서 넘치게 되는 경우니까 이건 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병이 기울어져서 생긴 경우에다가고 세 번째는 병이 아예 깨져서 된다라고 봤는데 두 번째가 심장이 허하거나 아니면 그 양파를 받아서 이제 내가 양기를 수령하지 못할 때 이렇게 정액이 방출이 된다라고 봤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심장이 근데도 이제 약화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로
지나가는 시대고요. 그다음에 일단 현대의학에서 몸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비뇨기과 의사들이 작성한 내용인데 일단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몸살을 뭐 매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의 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게임증이 게임으로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뭐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면 그걸 문제라고 인식을 하듯이 공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정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현대의학에서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예방하는 방법은 뭐 자기 전에 10분에서 15분 명상하는 거, 당장 풀어주거나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뭐 열에너지 생산하는 뇌포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거나 은은한 잠을 차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나오는가,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뭐 횟수라던가 이거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문제되지 않는데,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 저음을 상의학에서는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낭비하거나 원래는 하는 것 자체가 지장을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간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대신 응원을 이런 문서에 저렴한 어떻게 다르게 근데 저도 자세히는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여기서 의사분들도 어쨌든 열이 발생하는 때 어쨌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것 같아서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좀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아마 다음에도 또 시간이 되면 여유가 좀 있으면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더 빨리 되면은 요게 좀 더 가능하죠.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발표하면서 질문한 것도 있죠. 그것도 그냥 어떤 내용이다. 키워드만 한두 개 써주면 돼요. 그렇게 질문했다. 이렇게만 써주면 되니까 아마 오늘은 발표 질문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써주시고, 마무리하면서 그 로그아웃만 해주시고, 의자 잘 정리하고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 마칠게요. 수고들 했어요. 예. 자, 끝났어요. 예. 자, 쓰느라고 정신들이 없어, 지금.